이런 얘기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싶습니다만은 아주 본질적인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이 경남 양산 사저에서 만나서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감을 했다 그래요. 이거 참이죠. 이어서 이재명 씨는 차원에서 내 편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상대는 없는 죄라도 만들어 벌어준다면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겠느냐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국민의 절반이 여전히 공감하거나 또 그보다 더 많은 숫자는 혼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이유는 두 사람과 주변의 인사들을 향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겨냥한 것이죠. 그러나 드러난 사실, 지금 팩트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이에요. 궤변입니다. 좌파 우파를 뛰어넘어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연루되어 있는 의혹 사건이 10건입니다. 10건의 범죄 수사에 연루가 되어 있어요. 대장동 사건으로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정진상, 김용의 공소장에는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수십 차례 등장합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해서 검찰 소환에 불응했죠. 오는 12일 출석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요, 민주당이 1월에 임시국회 소집에 나섰어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죠. 안 나가려고 버팅기는 겁니다. 자, 광주 지역의 여론조사를 봐도요. 핵심 지지기반,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 광주 아닙니까? 근데 광주 지역에서도 검찰 소환에 응해야 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버팅기고 있는 거죠. 문재인 씨는 더해요. 문 씨는 민주주의 근간인 형사사법권에서도 내로남불이었죠.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사건, 청와대 관권 개입 선거 의혹 사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정황이 분명한데 1심 재판만 3년이 진행됐어요. 그 결과 송 전 시장 임기 채우고 재출마했죠. 반면에 상대 진영 수사는 어땠습니까? 그 문재인에 반대되는 진영 수사 말이에요.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된 14명의 판사 중 5명이 이미 무죄가 나왔습니다. 문 씨가 인도 순방 중에 직접 수사를 지시한 쿠데타 음모 사건, 역시 3개월 동안 참고인 287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본안과 관련해서는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어요. 본안과 관련돼서 말이죠. 한 명도 기소를 못했습니다. 다음번 정부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위장 탈당을 통해서 검수완박법이라는 걸 강행 처리했죠.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들이에요. 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뭐냔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데 어떤 민주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2018년에 개정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한번 보십시오.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라는 그 학습, 이 단원을 보면은요,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무장투쟁, 의열투쟁, 실력양성운동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장르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취 기준 해설에는 노선별 독립운동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사회주의가 민족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왜 굳이 노선별 독립운동을 알아야 하냐 말이에요. 문 씨는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고 말입니다. 금성출판사 자습서로 공부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해서 훈장까지 받은 게 김원봉 아니에요. 공산주의 활동하다가 북한 정권을 만든 결정적 기여를 한 게 김원봉입니다. 근데 이런 김원봉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나마 최고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백선엽 대장 말입니다. 2020년 7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신 6.25 전쟁의 영웅이죠. 대한민국 지켜낸 분이에요. 근데 이분 홈페이지 정보란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를 명시하게 했던 게 바로 문재인 씨입니다. 문 씨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뭔지를 추측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문재인 임기야, 임기네. 개헌하려고 했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애들 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렸죠. 자, 이 사람이 2021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도사를 한 게 있는데요. 한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또 이 4.3 사건에 대해서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 아무리 제주도에 두 개의 역사가 흐른다 그러잖아요. 또 국가폭력은 단죄돼야 마땅하다고 해도요. 4.3 사건의 본질은 남노당의 반란이죠.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꿈꿨던 게 아닙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과 별개로 4.3의 본질은 남노당 반란인 거예요. 근데 이걸 좋은 나라를 꿈꿨던 것이다라고 아이덴티티를 정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있고요.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나 그걸 남한식으로 용어로 바꾼 민중민주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흔히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모든 국민이, 19살 넘는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가지고 민주적 선거 절차에 따라서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인민과 민중만 권력을 갖는 겁니다. 인민의 적, 민중의 적은 권력을 뺏겠다는 거예요. 바로 적폐, 그들이 말하는 부르주아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사회과학적인 용어정이고요. 사실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 민주주의가 있고요. 반성경적 민주주의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반성경적 민주주의, 교회를 부정하는 민주주의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지금도 문화 권력의 상당 부분, 의회 권력의 3분의 1을 사실은 지배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악의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지요. 악을 선하다 하는 모든 거짓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선을 악하다 하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멋진 나라를 70여 년 동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악하다 하며 뿌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모든 거짓과 선동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것처럼 이 나라에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는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이 성령 받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2023년에 준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준행함으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올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땅에 성전을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왕성케 하여 예루살렘 회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2023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